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조용히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은 이 금요일 날 비교적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던 어떤 하방 정기성을 살짝 보여줬던 미국과 유럽 증시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긴 했죠. 그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잘 버텼던 걸 보면 오늘 아시아도 강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시아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아직까지 뭐 어떤 뭐가 크게 결정되고 그러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일단 기존 추세는 지속입니다. 기존 추세. 기존 추세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이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다 아시다시피 조정이 나왔죠. 기존 추세의 조정. 잘 올라가던 주식이 연초 효과, 연말 효과, 23년 12월 연말 효과, 또 그리고 뭐 월말 효과가 끝나면서 이게 기존 추세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쭉 떨어졌고 금리가 쭉 올라왔고 달러가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한 주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피로감을 좀 풀었다. 그래서 다시 기존 추세가 강화될 수도 있는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로 이제 오늘이 그냥 조용히 흘러간 겁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어떤 그러한 힌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시간만 쭉 흘러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금리도 그죠? 금리도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이죠. 기존 추세에 대한 조정. 하락하던 게 너무 급하니까 다시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아직 또 빠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졌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 뭐 10년물 혹은 뭐 30년물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쭉 떨어지던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베팅할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난주에 반등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죠. 다시 기존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가격적 메리트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금요일 날 물가지표 발표됐었죠. 고용지표 발표됐었죠. 그 고용지표를 보고 저는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일단 단타를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 포지션은 들고 있고 오늘 밤도 지켜볼 예정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금리가 이제 더 떨어질지, 그러면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러 다시 내려오면서 어떤 쌍바닥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추세전환을 시도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일단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지, 이런 거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러도 공통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그 지난주에 나왔던 악재들, 우리가 아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 시장의 조정을 만들어내는 기존 추세, 이 기존 추세에 조정이 나오게 만들었던 악재들, 어떤 재료들을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일단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여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어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FOMC 의사록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거, 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매파적이었다라는 거, 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뭐가 있나, 이거는 이제 뭐 새로 등장한 거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언제 나온 기사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일부 기존 추세 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이긴 하죠. 중국의 중즈그룹이라는 데가 뭐 초과 채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증시 악재죠. 기존 추세를 조금 어떤 뭐 연착륙, 내년 올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 조정의 재료가 되고 있죠. 중즈그룹 어쩌고저쩌고. 또 그리고 뭐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애플이 일단 뭐 투자 등급이 하향됐다는 뭐 그런 내용들, 뭐 이미 뭐 반영된 거긴 한데 잊지는 말자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거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이제 이거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고용지표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안 그래도 뭔가 이야기 하려다가 뭐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근질근질 했었는데 그거죠. 네. 어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된 고용지표, 고용이 너무 튼튼했다는 거, 이거는 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추세의 조정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걸 정당화시키는 악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인지 그거,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뭐 중증그룹 악재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올해는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뭐도 연착륙이나 뭐 이런 걸 기대하던 투자자들한테 좀 찬물을 좀 끼얹은 꼴이 됐죠. 잊지 말자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수요일 날 밤부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밤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국채 입찰이 많더라고요. 미국 국채 입찰이 좀 예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액수가 좀 제법 많이 된다고 합니다. 1000억 달러가 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겠다. 물론 이 많은 액수는 1000억 달러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은 사실 이제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반영된 값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액수가 좀 많은 그런 한 주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수요일 밤일 거예요. 수요일 밤에 보시면 10년물,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의 대표죠. 10년물 국채 이게 입찰이 수요일 날 밤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중요한 이벤트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냥 가볍게 저는 저는 이런 거에 별로 중요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는 목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되는 이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쭉 봤죠. 오늘은 일본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중증으로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인지, 혹은 뭐 미국의 금리가 혹은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튼튼해서 금리가 하방 압력을 만들어서 금리가 좀 올라가려고 해서 그런지, 일단 뭐 중국 증시는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국 증시가 보시다시피 1%대 전반적으로 좀 뭐 1에서 2%대 급락을 했고, 그 영향을 오늘 한국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요게 있긴 있어요. 요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주말 중에 나온 뉴스인 것 같기는 한데, 댈러스 유는 총재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점진적으로 종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요. 이제 슬슬 어쨌든 긴축은 종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긴축은 종료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와중에도 이제 QT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영레포 RRP라고 한 번씩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RRP는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어떤 점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냐면은, 재무부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자금원으로서 지금 톡톡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RRP의 잔고가 지금 쭉쭉쭉쭉쭉 줄어들고 있고, 이 돈들이 그대로 재무부의 TGA 계좌로 옮겨가고 재무부가 계속해서 어떤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연준 내에 있는 RRP란 계좌에서 재무부의 TGA라는 계좌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재무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시중 전체에 있는 유동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든든한 어떤 그 든든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자금줄의 역할을 했었던 게 RRP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에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RRP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전문가들에 따라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데 2월달 혹은 뭐 3월달에 이 RRP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RRP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 RRP가 고갈이 되면은 이거 지금 금리가 많이 안정돼 있는데 다시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요즘에 어떤 좀 불안 요소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죠. 1월 초니까 당장은 아닌데 2월에서 3월 달에 이게 고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때쯤 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 RRP가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RP가 이게 잔고가 없어지면서 좀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은 어쨌든 이 발언은 그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이긴 한데 일단 뭐 딱히 지금 현재 이 반응은 뭐 없습니다. 증시는 그냥 뭐 비리비리하고 아직까지 뭐 어차피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한 것도 아니고 금리는 낮에 금리는 낮에 찔끔 오르다가 지금은 현재 또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등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RRP 축소와 관련해서 연준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어쩌면은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2월에 3월이 돼도 어떻게 또 아무 일 없이 또 세상이 또 조용히 또 흘러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어떤 그 수박 겉핥기 또 평상시처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가 약했고 뭐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다. 참고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보시면 오늘 급락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단 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다는 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미국으로. 그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달러 강세 뭐 그런 거에 영향 혹은 뭐 중주그룹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연인으로 인해서 일단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까지 이게 결정적인 뭐라고 말씀은 좀 잘 못 드리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될 거냐 아니면 기존 추세에 대한 조정이 더 이어질 거냐가 아직은 물음표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세계 증시가 올라간다, 더 기존 추세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도 솔직히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지만 살짝 붕괴시킨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여기서 오늘의 하락이 속임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맞는데 너무 조금 붕괴시켰고 아직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여기서 오늘 분명히 봐라 지지선 깼으니까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 아니냐, 이제 중국 증시는 죽었다, 이젠 저 멀리까지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좀 애매하다라고, 일단 좀 애매해 보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다음날 장대양봉 튀어나오면서 급반등도 얼마든지 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보이긴 보여요. 물론 근데 일단 애초에 이렇게 뭐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그죠. 분명히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렇긴 해요. 이건 중국 증시는 이제 계속 죽을 거고 굉장히 이제 미래가 암울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또 그리고 저희 어떤 기술적인 경험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붕괴시킨 거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건 당장 중국 증시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물론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안 좋긴 한데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자리 맞잖아요.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속임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돌다리 두드려보는 확인이 좀 좋을 것 같다. 중국 증시 이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죠. 분명히 추세적으로 안 좋습니다. 중국 증시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맞고 내려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자꾸 내려오는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자리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임수고 다 되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 모르겠다 뭐 이겁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저런 걸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안화는 일단 뭐 잘 올라가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때문에 달러가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단 도치형 봉을 보였죠. 그죠? 고용지표는 너무 좋았으나 서비스업이 안 좋아갖고 달러가 확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치형 봉을 만들어서 위안화도 보시면 어떤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답답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좀 일단 살짝 이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중국 증시의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쪽은 뭐 휴장했으니까 뭐 안 보겠습니다. 그냥 뭐 패스하고요. 그래서 그죠? 오늘 낮에 달러 계속해서
계속해서 혼란했다고요. 그죠? 달러 그 전날 금요일 날 고용 지표의 영향과 제조업 지표의 영향으로 그 서비스업 지표의 영향으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만 달려있고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기존 추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방향성이 물음표이에요. 예,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 지금까지 너무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강했기 때문에 좀 피곤했는데 다시 뭐예요? 다시 하락을 지속할 만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생겼다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일단 뭐 지금쯤이면 한 번쯤 달러가 또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기 한국 증시도 오늘 중국 증시의 설명과 사실 좀 비슷합니다. 겉보기로 보는 거 하고 이게 좀 실질적인 이야기하고 조금 좀 달라질, 예, 제 의견이 조금 좀 달라지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조정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기존 추세로 복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밤 이제 사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중요할 거예요. 미국 증시 그 움직이기 전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죠? 그냥 계속해서 코스피는 무너지는 그림이에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림이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저 코스피가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코스피가 보시면은 오늘 보시다시피 전일보다 고점은 살짝 높였었죠. 이게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 의견 다 제끼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만들어낸 이 위의 고점이 이게 싼 고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싼 고점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지금으로선 저게 싼 고점이 나왔다라고 막 도장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이 지금 지속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쌍고점이 등장한 것이라면 이게 쌍고점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한국 증시의 하락 목표치는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될 수 있겠죠. 이건 근데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 만들어낸 고점 351.9가 이게 어이없게도 이게 지금 쌍고점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일보다 고점 높아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쌍고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만약 쌍고점이 맞다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랐을 때는 이게 쌍고점이라고 어이없게 쌍고점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급하게 지수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일단 오늘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지지력이라고 볼 수 없죠. 계속해서 일단 하락하는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거 아직까지 조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 부분까지 거의 다 오고 났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지금 갭 상승으로 떠가지고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아직까지도 뭐 정석적인 그런 눌림시 매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가벼운 조정의 영역이에요. 진짜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코스피 선물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2월 15일 날 금요일 날에 올랐다 빠졌던 이 윗꼬리 달린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자리와 이 12월 20일 날 수요일 날 시가 이 양봉에 급등했던 날의 양봉의 시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지지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비교적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갭으로 봉 떠버렸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정확하게 이날의 고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날 20일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마저 붕괴되면은 이거는 좀 조정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부근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한이 담겨있는 어떤 지지력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을 이제 여기 살짝 덧붙이자면 객관적인 사실은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다 의견을 이제 살짝 의견을 살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전일보다 더 하락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보시면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 어제에 비해서 0.37% 얼마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지금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만약 빨리 회복만 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뭐 347, 348대에서 어떤 약한 뭐 지지력이 뭐 있다, 뭐 여기서 뭐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많이 빠진 게 아니라서, 야, 여기 어딘가에서 네, 여기 어딘가에서 그나마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중요하죠. 다음 날. 월요일 날에 다시 화요일 날, 내일 그래서 미국 증시 튀어 올라오고, 오늘 밤 미국 증시 튀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만약 갭상승 초별하고 다시 튀어 오르면은 얼마든지 다시 기존 추세,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시동이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도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내일도 이제 무너지면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붕괴시킨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내일 화요일 날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다. 그러면 오늘 만들어놨던 이 고점이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여기가 결과적으로 싼 고점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가 굉장히 깝깝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급속히 한국 증시는 무너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만 봐서는 이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일까지 보자 이겁니다. 내일까지 보자.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싼 고점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만 갖고는 뭐라고 일단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은 옵션 이런 거 보시면은 얼마든지 급락 폭락도 가능해요. 오늘 풋옵션들 모습들을 보세요. 풋옵션들이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 있죠. 선물 351.9까지 올라왔던 거. 오늘 저렇게 한번 선물이 훅 올랐다 빠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풋옵션들이 하방정 직성을 확인했어요. 꼭 필요한 과정이었거든요. 풋옵션들이 든든하게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하방정 직성 확인, 지지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오늘 저렇게 지수가 올랐다 빠져버리면서 풋옵션들이 하방정 직성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이제 어딘가만 넘어가면은 풋옵션들은 대폭등할 수 있습니다. 대폭등할 수 있어요. 왜냐? 지난번에 시장이 급등했었잖아요. 아래쪽에 선물 지지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풋옵션들이 여기 지지력 붕괴시키면서 훅 죽었고, 여기 급락하면서 여기서 지지력이 없잖아요. 여기 어떤 매물대도 만들어내지 않고 훅 급속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여기 중요한 지지선만 탁 돌파한 척 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콜옵션들은 보시면 걸레짝이 되고 있죠. 콜옵션들은 뭐 말도 못하게 죽어 내려가고 있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 살쪘던 콜옵션이 다이어트하는 과정이다. 뭐 그거를 어떤 주된 투자 아이디어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고, 지금도 그 다이어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0자리였던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만에 0이 됐어요. 5거래일 만에 0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투기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시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시세의 사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야 상승 추세가 끝나고, 그리고 언제까지 죽느냐? 언더슈팅이 나올 때까지 죽는다. 어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이 정도 죽었다라고 해서 야, 이거 이제 투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옵션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쪽에서 얘가 이제 풋대박이 날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콜이 적당히 죽다가 다시 뭐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런 상황에선 상대 쪽 풋이 초대박이 나야지만 이제 콜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닥은 강해요. 코스닥은 이 정도를 가지고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좀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어딘가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거 세계 증시 흐름에 달려 있겠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기존 추세에 대한 어떤 복귀를 선언한다면은, 그럼 또 레벨업 해갖고 레벨업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못 가면 또다시 저항이 누적되면서 코스닥은 이제 답답해지겠죠.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루 정도 못 넘을 수 있죠. 내일도 못 넘으면 이제 그냥 답답한 박스권. 내일 만약 돌파한 척하면 레벨업 이렇게 될 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환율도 사실 뭐 지금 딱히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보시면 이제 어떤 저항권에 걸쳤죠. 금요일 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충 저항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달러 강세 뭐 계속 지속되느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레벨업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뭐 어떻게 되면 또다시 답답한 박스권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직은 뭐 방향성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오늘 중국 증시가 급락했고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지만 결국 금융시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오늘 아시아 증시의 이런 움직임, 더군다나 일본 증시도 문 닫았기 때문에 오늘 뭐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오늘 어떻게 뭐 오늘 밤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을까 유추해볼 어떤 뭐 유추해볼 만한 그런 근거가 일단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오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죠. 이것도 삼성전자도 어이없게 싼 고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험 관리를 좀 이제 하셔야 된다. 저렇게 음봉을 보고 했으면은 좀 이제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죠.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기존에 그 기존 추세 잘 추종하셔서 뭐 주식으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죠. 수익 누적 그만 시키셔야 될 테고, 이제는 슬슬 비중 축소를 고려하고 조금씩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러니까 미국 증시 모른다고요, 그죠?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일단은 조정은 멈췄죠. 상승 중 눌림이 일단 일시정지 됐어요. 오늘 밤에 이제 일시정지된 걸 기반으로 해서 매수세를 더 보여주면 그럼 이제 기존 추세로 복귀하겠다는 거고, 오늘 계속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버려서 조정이 계속 지속되면은 조금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모르는 날이에요. 오늘 미국 증시는 힘겨루는 날입니다. 힘겨루는 날. 힘을 막 겨뤄 볼 거예요. 힘을 막 겨뤄 봐서 증시가 더 올라갈지, 기존 추세를 조금 더 지속을 시킬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조정이 이어질지를 탐구를 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뭐 일종의 뭐 작은 변곡자리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 그래서 지금 살짝 뭐 고민이 좀 되긴 돼요. 여기서 일단 뭐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등 나오기로 마음 먹어서 뭐 그렇게 됐으면은 일단은 뭐 그냥 계속해서 뭐 저야 하방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긴 되는데, 여기서 만약 오늘 밤에도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흘러내린다, 그럼 여기쯤에서 저도 하방을 슬슬 따라가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이 좀 되긴 될 건데,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 뭐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일단 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밤 단기적인 변곡이 일단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금리도 그래요. 그죠? 금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금리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어떤 좀 변화의 신호 정도는 좀 약한 변화의 뭐 조짐 정도는 보였거든요. 그 전일 만들어놨던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부분에 어떤 지지력과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힘을 테스트하겠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어떤 쌍고점 이런 걸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거고, 뒤집어 놓고 금리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쌍바닥을 확인하러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오늘 밤 힘겨루는 날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 아직은 뭐 미국 증시 어떻게 하겠다, 아직은 뭐 그렇게 뭐 뚜렷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기술적으로 약간 좀 구름이 껴있는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위험 관리들은 어쨌든 좀 계속해서 좀 해 가시면서 좀 봐야 되겠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뭐 아직까지 생각 바꾼 게 아니에요. 기존 추세 계속, 그러니까 기존 추세라는 건 저는 뭐 일단 계속해서 뭐 증시 하방을 보고 있고, 저의 투자 아이디어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한번 주장을 해볼 때이지, 지금은 생각 바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생각을 왜 바꿔요, 지금은요. 증시가 저렇게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오버슈팅하고 막 하여튼 금융시장의 슈팅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때니까 더욱더 기존의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더욱 강하게 갖고 가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때니까 더욱더 강하게 해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존 생각 계속해서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 바꾼 거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은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제 생각 바꾼 건 아니죠. 분명히 어쨌든 그 차이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뭐 잘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